자, 선생님이 대표 유형 꼼꼼하게 한번 천천히 한번 풀어볼게요. 알겠죠? 잘 봐. 어떤 수를 2배하여 10을 더한 수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까지 끝. 지금 우리 여기까지 끝이에요. 지금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어떤 수의 4배보다 4만큼 작다. 어떤 수는 이라고 물어봤죠.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 얘들아, x 땡땡 이렇게 써야 된다고. 안 쓰면 중학교 가서 엄청 못할 거야. 진짜 장담해. 써야 돼. x는 어떤 수. 선생님이 그냥 쓴 게 아니라 진짜 써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너네 숙제 검사할 때도 식 없으면 진짜 큰일 나. 알겠죠? 자, 어떤 수를 2배하여 10을 더한 수는 이랬어. 그러니까 어떤 수를 2배에서 10을 더한 수는 이렇게 된 거야. 는. 이 는이 요 는이죠. 어떤 수의 4배보다 어떤 수의 4배보다 4만큼 작다. 이렇게 되는 게 우리가 식 쓰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럼 2x 플러스 10은 4x 빼기 4고, 문자가 왼자로 가면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14.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x가 몇이 돼? 7. 답 몇 번이야? 3번 이렇게 된다. 오케이? x 이거 x 뭔지 꼭 써줘야 돼. 선생님도 그거 안 놓치고 쓸 거야. 자, 보자.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이 39일 때 연속한대. 뭐 예를 들어서 1, 2, 3, 뭐 5, 6, 7 이렇게 세 자연수 중 가장 큰 수는 이라고 물어봤어. 그럼 자, 물어보는 걸 x로 둘 거니까 x 뭐라고 둘 거야? 가장 큰 수. 꼭이야. 이렇게 써줘야 돼. 이거 안 쓰고 문제 풀면 걔는 큰일 나. 그러면 가장 큰 건 x니까 그 다음 거는 x-1, 그 다음 건 x-1 이렇게 순서대로 되겠죠? 1씩 차이가 날 테니까 연속이니까 1씩 차이가 날 거 아니야. 이렇게 1씩 이렇게 1 더해주고 1 더해주고. 오케이? 근데 합이 39래. 그러면 x 빼기 2랑 x 빼기 1과 x를 더한 게 39야. 그러면 동량끼리 하면 3x 빼기 3이 39고, 마이너스 3 이항하면 3x는 42. 따라서 x는 몇이 되는 거야? 14가 된다. 양변을 3으로 나누니까. 답 몇 번? 4번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물어보는 거,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거 x로 둔다고 부탁이야. 물어보는 거 여기 가장 큰 수 물어보잖아. 얘를 x로 두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알겠죠? 무조건 써줘야 돼. 그러니까 니네가 진짜 식을 엉망진창으로 쓰더라도 여기 뭐라고 써져 있어야 되냐면 x 어떤 수, 이것만큼은 써져 있어야 돼. 얘는 x 가장 큰 수, 이렇게는 써져 있어야 된다고. 알겠어요? 식. 그러니까 진짜 선생님이 1단원, 2단원, 4단원 식 엉망진창으로 써도 괜찮은데 이 3단원만큼 식 엉망진창으로 쓰잖아? 그럼 너네 진짜 오래 걸려 이거. 알겠죠? 부탁이야. 꼭. 자, 이제 볼게요. 985번. 10의 자리 숫자가 6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어. 아, 두 자리. 이렇게 한 자리, 두 자리 자연수가 있는데 10의 자리 숫자가 60 몇인가 보다. 근데 이 자연수의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이래서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27만큼 작대. 처음 수는 이라고 물어봤어. 일단 문제부터 이해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60 몇 이렇게 있는데 얘를 이제 얘가 10의 자리고 얘가 1의 자리잖아. 얘를 바꾼 거야. 그러니까는 별표 6 이렇게 바꾼 거야. 오케이? 근데 얘가 처음 수지, 얘가 나중 수지. 바꾼 수가 처음 수보다 27만큼 작대. 오케이? 그럼 잘 보세요. 일단 가장 먼저 뭐 해야 된다고? 가장 먼저 자, x 땡땡. 자, 물어보는 게 뭐야? 처음 수는 이라고 하죠. 근데 이 문제 유형, 이렇게 숫자 배열 문제는 절대로 물어보는 걸 하지 않습니다. 그럼 x를 뭐라고 두냐면 잘 봐. 잘 보세요. 처음 수의 1의 자릿수. 얘를 x라고 두는 거야. 알겠죠? 기억해놔. 처음 수의 1의 자릿수. 아까 얘기했잖아. 물어보지 않는 걸 x로 두는 경우가 있다고. 그런 문제들은 어려운 문제니까 잘 기억해놔야 된다고. 알겠죠? 그럼 잘 보세요. 10의 자릿수가 6이니까 잘 봐. 처음
처음수를 내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잘 봐. 6x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진짜 안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53이라는 건 50 더하기 3이고 5 곱하기 10 더하기 3이지. 맞아? 아니 잘 봐. 75는 70 더하기 5지. 즉 7 곱하기 10 더하기 5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얘도 잘 보세요. 처음수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60 더하기 x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바꾼수는 어떻게 표현할까? 바꾼수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바꾼수는 10 곱하기 x 더하기 6. 왜냐면 처음수는 6하고 10의 자리 6이고 1의 자리 x였잖아. 얘는 10의 자리 x고 1의 자리 6이잖아. 이렇게. 오케이? 근데 잘 봐. 바꾼수가 처음수보다 얼마만큼 작대? 27만큼 작대. 요렇게 식이 될 거야. 그러면 처음수가 어디 있어? 바꾼수는 여기 있네. 그러니까 10x 더하기 6은 처음수 어디 있어? 처음수 요거네. 60 더하기 x에서 뭘 빼야 돼? 27. 이렇게 되겠네. 맞아요? 그럼 문자 왼쪽으로 넘어가면 9x는 숫자 60 빼기 27 6도 2항하니까 얘가 몇이야? 60에서 33을 빼니까 몇이야? 60에서 33 빼니까 27. 따라서 x가 몇이란 거 나와? 9x가 27이니까 x가 3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근데 답을 3이라고 쓰면 안 된다고. 처음 수의 1의 자릿수를 내가 x라고 놨잖아. 1의 자릿수 얘가 3이라고. 그럼 처음 수를 물어보니까 63이 돼야지. 답 3번. 오케이? 잘 봐.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꼼꼼하게 봐야 되니까 꼼꼼하게 봐야 돼. 이렇게 막 10의 자릿수만 이렇게 있고 뭐 지금 막 두 자리 자연수 두 자리밖에 안 나와. 근데 뭐 숫자를 바꾼수는 막 이런 식으로 나오지. 근데 일반적으로 그때 이렇게 처음수를 물어봤는데 절대로 처음수를 x로 놓으면 안 되고 뭘 x로 놔야 돼? x는 뭘 x로 놔야 돼요? 처음수에 지금 뭘 몰라? 1의 자릿수. 왜? 10의 자릿수는 6이라는 거 알잖아. 요렇게 놔야 돼. 오케이? 그리고 처음수를 어떻게 놔야 되고 처음수 절대로 10의 자리가 6이고 1의 자리가 6이니까 6x라고 놓으면 절대 안 된다고. 어떻게 놔야 된다고? 60 더하기 x. 그 다음에 바꾼수는 어떻게 놔야 된다? 바꾼수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거야. 바꾼수는 x6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고. 절대 이러면 안 돼. 10x 더하기 6 이렇게 해야 돼. 알겠어요? 부탁이야. 이거 꼭 기억해놔. 너무 중요하니까. 알겠어요? 꼭 기억해놔. 물어보지 않는 걸 x로 놔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봐. 알겠죠? 자, 990번. 어느 가게에서 한 가게에 700원인 캐러멜과 한 개에 600원인 젤리를 합하여 15개를 샀더니 총 금액이 9,600원이었을 때 젤리는 몇 개 샀는가? 라고 했죠. 그럼 자, 우리 가장 먼저 해야 된다고. x땡땡. x땡땡이 뭐야? 젤리 개수야. 물어보는 거 하는 거야. 이거는 젤리 개수. 그럼 잘 봐. 자연스럽게 캐러멜 개수는 몇 개야? 캐러멜 개수는 둘이 합해서 15개 샀다 했잖아. 둘이 합해서. 그럼 얘는 15 빼기 x개 산 거야. 오케이? 젤리를 x개 샀으니까 캐러멜은 15 빼기 x개 산 거라고. 그럼 잘 봐. 700원짜리 캐러멜이니까 700원짜리 15 빼기 x개 산 거고, 그 다음에 600원짜리 몇 개 산 거야? x개 산 거야. 그랬더니 얼마야? 9,600원이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돼. 요렇게. 지금 내가 궁금한 거 뭐야? x, 젤리 개수야. 오케이? 그럼 잘 봐. 계산해보자. 계산하면 분배 분배하면 7호 35 1,500원 맞나? 1,500원 빼기 700x 더하기 600x가 9,600. 그럼 얘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100x고 1,500원 넘어가면 마이너스 900. 따라서 x는 몇이 되는 거야? 9. 아, 젤리 몇 개 산 거야? 젤리 9개 산 거야. 그럼 캐러멜을 몇 개 산 거야? 6개 산 거야. 오케이? 물어보는 건 뭐다? 젤리의 개수니까 5개. 알겠어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걸 x로 두는 거야. 알겠죠? 자, 읽어보자. 올해 윤희의 나이는 10살, 어머니 나이는 44살이다. 어머니의 나이가
윤희의 나이의 3배가 되는 건 몇 년 후인가 물어봤어. 그럼 X 땡땡 무조건. 이게 다 쓰기 힘드니까 원래는 이렇게 써야 돼. 어머니 나이가 윤희 나이의 3배가 되기까지 걸리는 기간. 원래 이렇게 써야 돼. 원래는. 근데 이거 너무 길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써? 그냥 이렇게 쓰는 거야. 몇 년 후. 알겠죠? 근데 이 몇 년 후가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어야 돼. 그쵸? 그럼 자 해보자. 자 이렇게 하는 거야. X년 후에 윤희 나이는 몇 살이야? 윤희는 현재 10살인데 X년이 지났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어머니는 현재 몇 살이야? 44살인데 X년 지났으니까 이렇게. 근데 엄마 나이가 윤희 나이의 몇 배야? 3배. 그럼 얘 뭐 하면 돼? 분배하면 되겠죠? 그러면 44 더하기 X가 뭐가 되는 거야? 30 더하기 3X. 따라서 넘어가면 2X는 몇이야? 14. 따라서 X는 몇이야? 7. 7년이 지나면 되는구나. 한번 진짜 볼까? 7년 지나면 윤희가 몇 살이야? 17살이네. 엄마는 몇 살이야? 51이네. 오 진짜 3배 되네. 여기다가 3 곱하니까 이거 되네. 이해돼요?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돼? X땡땡 딱 하고 나서 무조건이야. 몇 년 후 이렇게 몇 년 후 써주는 거야. 알겠죠? 꼭이야. 꼭 해줘야 돼. 자,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2cm 더 긴 직사각형이 있다. 둘레의 길이가 36일 때 세로의 길이는 물어봤어. 그럼 잘 봐. X땡땡 뭐라고 줄 거야? 세로의 길이. 이렇게 딱 잡아놓고 시작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세로를 우리가 얘를 X라고 두면 가로는 세로보다 2cm 더 그러니까 얘는 X 플러스 2, 얘 X 플러스 2. 그쵸? 둘레가 36이니까 X 세로 더하기 가로 더하기 세로 더하기 가로가 몇이 되는 거야? 36. 오케이? 그러면 동류한끼리 먼저 X니까 4X 더하기 4가 36. 따라서 4X가 몇이야? 30이니까 X는 몇이요? 8. 얘가 물어보는 거니까 답 3번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돼요? 다시 한 번 더. X땡땡 하는 게 가장 우선이니까 X땡땡 세로의 길이. 분명 이거부터 먼저 잡고 가야 돼. 알겠죠? 그리고 나서 식을 세우면 돼. 알겠어요? 자 보자. 민재의 저금통에는 7,600원, 서윤이의 저금통에는 3,400원이 있대. 내일부터 민재는 400원씩 넣는데 소윤이는 600원씩 넣는데 민재와 소윤이의 저금통에 있는 금액이 같아지는 것은 며칠 후인가 그랬죠? 그럼 자 X땡땡 뭘 X로 놔야 돼? 원래는 잘 봐. 원래는 민재와 소윤이의 저금통에 들어있는 금액이 같아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 얘를 쓰는 거야 원래는. 근데 너무 길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며칠 후 정도만 쓰는 거야. 며칠 후. 오케이? 며칠 후 정도만 쓰는 거라고. 그럼 잘 봐. 민재가 처음에 얼마 있었어? 7,600원 있었지. 근데 얼마씩 집었는데 400원씩 며칠 동안? X일 동안. 그 다음에 소윤이는 원래 얼마 있었어? 3,400원 있었지. 근데 얘는 얼마씩 집어넣는데 600원씩 집어넣어서 600원씩 X를 집어넣는데, 근데 얘네 둘이 어떻게 되는데? 같아진대. 얘네 두 개 같아진대. 그러니까 식 어떻게 써야 돼? 7,600 더하기 400X는 3,400 더하기 600X 이렇게 돼야죠. 그러면 600X 이항하고 7,600 이항하면 마이너스 200X는 마이너스 4,200. 따라서 X는 몇이야? 21. 양변을 마이너스 200으로 나눠야겠죠? 답 몇 번이야? 3번. 이렇게 찾아간다고. 이거 대입해서 풀면 진짜 이거는 문제 풀지 마 차라리. 그러니까 19일 대입해보고 20일 대입해보고 21일 대입해보고 22일 대입해보고 23일 대입해서 거꾸로 문제 풀었다. 풀지 마 차라리. 알겠죠? 절대 그러면 안 돼. 어떻게? X땡땡 이 정도 며칠 후. 근데 원래대로 쓰면 어떻게 써야 돼?
민재와 소윤이가 저금통에서 금액이 같아지는 데까지 걸린 시간. 요걸 쓰는 거야. 알겠죠? 근데 우린 그거 다 쓰기 너무 힘드니까 이 정도만 쓰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민재가 7,600원 있었는데 얘는 400원씩 X를 넣었고, 소윤이는 얼마 있었어? 3,400원 있었는데 600원씩 X를 넣었고, 이거를 만족하게끔 하는 X를 구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하면 활용 잘하게? 연습 많이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잘 보세요. 이제 정가 원가 한 번만 설명할 거야. 정가 원가. 잘 봐. 잘 보세요. 이렇게 할까? 선생님이, 자, 이거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주자. 예시. 이거에 대해서 예시 한 번만 들어줄게. 정가 원가 중요하니까. 잠깐만. 정가 원가 중요하니까 선생님이 한번 예시 들어줄 테니까 한번 잘 봐. 잠깐만 이거 지우고 갈게. 잠시만 이거 잠깐만 지울게. 신기하지? 이걸로 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 노트 만드는 거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잘 봐. 선생님이 이렇게 뭐를 해? 문방구를 해. 이렇게 문방구. 문방구 너무 선생님 그건가? 문방구 말고 뭐라 그래? 문방구라고 안 하나? 아무튼 몰라. 문방구라고 해. 요즘 안 하나? 아무튼 잘 봐. 그래. 슈퍼 너무 촌스러워 보이는 것 같은데 왠지. 슈퍼. 자, 여기 슈퍼 마켓에 슈퍼. 오케이. 근데 잘 봐. 선생님이 초콜릿을 팔 거야. 초콜릿을 팔 건데 당연히 선생님이 만들진 않겠지. 이 초콜릿을 너네도 뭐 초콜릿 사 먹을 때 뭐 CU에서 만드냐, 그쵸? 초콜릿을 만들진 않아. 근데 초콜릿을 어디서? 공장에서 사와. 공장에서 선생님이 500원에 사왔어. 500원. 공장에서 선생님이 500원 주고 사오. 오케이? 근데 너무 돈을 벌고 싶어서 내가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얼마에 팔 거냐면, 선생님이 정해진 가격이에요. 내가 얼마에 팔 거냐면 10,000원에 팔기로 했어. 10,000원. 이야, 씨, 거의 사기꾼이죠, 그쵸? 10,000원에 팔기로 했어. 근데 잘 봐. 10,000원에 너 같으면 사겠어? 여러분 같으면 사겠어요? 500원짜리인데 500원짜리를 선생님 10,000원에 팔면 사겠어? 못 사죠. 그래서 선생님이 안 되겠다. 얘를 한 8,000원 깎아줘서 8,000원 깎아서 선생님 할인했어. 할인. 그래서 8,000원 깎아서 얼마에 팔았어? 2,000원에 팔았어. 2,000원 하니까 사람들이 사더라고. 이렇게 판 거야.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원가가 뭐냐면, 원가는 원래 가격에 내가 공장에서 갖고 온 가격 얼마에 현재? 500원이야. 오케이. 정가는 뭐냐면, 정가는 정해진 가격이야. 선생님이 팔려고 한 가격. 얼마에 팔려고 했어? 10,000원. 오케이. 근데 실제로 판매한 금액은 판매가라 그러죠. 실제로 판매한 금액은 얼마야? 실제로 판매한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야? 2,000원을 내가 판 거야.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 자, 이익 얼마 남았어? 이익은 어떻게 구해? 선생님이 실제로 얼마에 팔았어? 실제로 2,000원에 팔았지. 실제로 선생님이 얼마에 팔았어? 2,000원에 팔았어. 근데 내가 원래는 얼마에 사왔어? 500원에 사왔지. 그럼 선생님은 얼마의 이득이 있는 거야? 잠깐만. 왜 자꾸 아이고만 해? 그쵸? 2,000원에서 원래 500원에 샀으니까 그 500원을 빼면 얼마 이익이 있는 거야? 1,500원의 이익이 생긴 거야. 여기까지 궁금한 거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지? 자, 한 번 더. 선생님 잘 봐. 사탕을 사왔어. 사탕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사탕을 이렇게 사왔어. 공장에서, 맨날 공장이야. 공장에서 사오지 어디서 와? 공장에서 1,000원에 사왔어. 근데 선생님이 원래는 10,000원에 또 팔려고 했어. 10,000원에. 에이, 그쵸, 사기꾼이죠. 10,000원에 팔려고 그랬어. 근데 실패해갖고 2,000원에 다시 팔았어. 2,000원. 오케이? 괜히 할인해주는 거 많이 해주는 것처럼 하려고. 그럼 잘 봐. 원가가 얼마라고? 원가는 공장 가격 1,000원이라고. 그 다음에 정가, 내가 원래 팔려고 정해진 가격은 뭐였어? 10,000원이야. 근데 내가 실제로 판매한 금액은 2,000원이라고. 그럼 내가 실제 이익은 그래서 따라서 얼마? 이익은
내가 실제 판매한 금액에서 실제로 판매한 금액에서 원가를 빼야지. 그쵸? 그러니까 얼마를 빼야 되는 거야? 2,000원에서 1,000원을 빼니까 실질적으로 선생님은 1,000원의 이익을 본 거야. 이해돼? 원가가 뭐고 정가가 뭐고 판매가가 뭔지 알겠죠? 여기까지 궁금한 거 없죠? 자, 하나만 더. 자, 해보세요. 잘 봐. 1,000원에서 1,000원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왔어. 1,000원이 있는데 내가 야 20% 할인해 줄게 해서 20% 할인. 할인이라는 거는 더 받겠다는 거야? 깎아주겠다는 얘기야? 깎아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잘 봐. 1,000원에서 얼마 빼주는 거야? 20%니까. 너네 동계산 잘하잖아. 20% 할인해 줄까? 200원 깎아주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얼마에 팔아주겠다는 얘기야? 800원에 팔겠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 20% 할인이라고 돼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계산을 하냐면 이렇게 계산한 거야. 1,000원에다가 20%를 할인했지. 그러면 100분의 20%를 깎아줬으니까 80을 곱하면 걔가 20%를 할인한 가격이야. 다시 한 번 더. 잘 봐. 선생님이 다르게 해볼게. 20%에 이익을 붙였어. 그러면 더 받겠다는 거야? 덜 받겠다는 거야? 더 받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000원에다가 20%의 이익을 붙였으니까 200원을 더 받으니까 내가 1,200원에 팔겠다는 얘기야. 1,200원. 그럼 이건 어떻게 계산한다고? 1,000원에다가 100분의 20% 이익이니까 20을 더해줘야겠죠. 120. 이걸 곱해주면 1,200이 되는 거야. 이해돼? 20% 할인하면 20을 빼준 80을 해주는 거고 20%의 이익을 붙이면 20을 더해줘서 120 해주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잘 봐. 만약에 5,000원이 있어. 5,000원이 있는데 선생님이 30%를 깎아주겠대. 그럼 내가 어떻게 한다고? 5,000원에다가 100분의 몇을 곱해? 30%를 깎았으니까 70을 곱하면 걔가 30%를 깎은 칙하면 3,500원인 거야. 3,500원. 30% 할인된 가격. 오케이? 다시 내가 5,000원이 이렇게 5,000원이 있는데 40%를 인상하겠대. 인상. 올리겠대. 그럼 어떻게 한다고? 5,000원에다가 몇을 곱한다고? 100분의 140을 곱한다고. 그러면 칙 없어지면 7,000원에 팔겠다는 얘기야. 7,000원. 무슨 말인지 이해돼? 다시 한 번 더. 5,000원이 있는데 10% 할인하겠대. 그러면 5,000원에다가 몇을 곱해준다고? 100분의 90. 20% 인상하겠대. 그럼 5,000원에다가 몇을 곱해준다고? 100분의 120. 알겠죠? 줄어들면 지금처럼 어떻게 해주는 거야? 빼주는 거. 이렇게 아이 뭐야 이거. 줄어들면 이거 빼주는 거고 늘어나면 이렇게 곱해주는 거. 알겠죠? 잘 기억해야 돼. 잘 봐. 잘 보세요. 텀블러를 원가에 20%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대. 정가에서 2,400원 할인해서 팔았더니 한 개 팔 때마다 원가에 8% 이익을 얻었대. 원가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X땡땡 뭐라고 한다고? 텀블러 원가. 선생님 항상 X땡땡부터 했잖아. 텀블러 원가. 그럼 잘 보세요. 선생님 하는 거 봐봐. 현재 X가 텀블러 원가야. X에다가 20% 이익을 붙였지. 그럼 여기다가 100분의 몇을 곱해주라고? 100분의 20% 이익이니까 올라간 거니까 120. 그러니까 100분의 100이 기준이야. 여기서 더하든지 빼든지 둘 중 하나는 거야. 그럼 얘가 이만큼이 뭐가 돼? 얘가 정가래. 정해진 가격. 얘가 정가야. 오케이? 근데 안 팔려서 얼마를 할인해줬대? 2,400원 깎아줬대. 2,400원 깎아서 팔았대. 팔았으니까 이만큼이 뭐가, 이거 어디 갔어? 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이만큼이 판매가가 되는 거야. 판매가. 내가 팔았으니까. 맞아요? 그랬더니 판매가에서 우리가 원가를 빼야 이익이 되지. 이익. 근데 원가의 몇 프로래? 8%. 그러니까 원가의 8%의 이익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야. 에잉? 다시 한 번 더. 그러니까 뭐냐면 X를 내가 원가라고 뒀다고. 원가. 공장에서 갖고 온 가격. 근데 20% 이익을 붙였으니까 이 원가에다가 100분의 120을 곱하면 이만큼이 뭐가 된다고? 정가가 된다니까. 정가. 이 정가에서 뭘 빼줘야 돼? 정가에서
지금 2,400원 할인해서 2,400원을 빼면 아까 우리가 하려고 했었던 판매가가 된다. 판매가. 여기서 뭘 빼야 돼? 원가를 빼야 이익이 되는데 그 이익이 몇 프로래? 원가의 8%, x 100분의 8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럼 자, 선생님이 이거 다 지우고 다시 한 번씩 최종적으로 이쁘게 써놓을게. 그러니까 즉식이 뭐가 되냐면 x 곱하기 100분의 120 빼기 2400 빼기 x는 x 곱하기 100분의 8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가 뭐라고? 얘가 정가, 이만큼이 판매가, 요만큼이 이익, 얘가 이익. 그래서 이익과 이익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자, 이제 계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계산은, 자, 선생님 계산 한번 해볼게. 이거 다 지우고. 계산은 일단 이대로 하지 말고 100을 곱해. 100을 곱해서 100을 곱하면 얘가 몇이 돼? 120x 빼기 24만 빼기 100x는 8x. 자, 문자는 왼쪽으로 넘어가면, 얘 넘어가면 12x는 그렇죠? 2만 24만. 그럼 x는 몇이야? 2만. 아, 원가가 얼마짜리였어? 2만원짜리였네 라고 보는 거야. 이해되죠? 응. 중요해. 알겠어요? 잘 봐. 진짜 중요해. 잘 보세요. 잘 봐. 이것까지 볼게. 어느 중학교 1학년에 올해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는 작년에 비하여 남학생은 12% 증가했고 증가니까 올라간 거죠. 여학생은 8% 감소했대. 작년 전체 학생 수는 275명이고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8명이 증가했을 때 올해 남학생 수를 구하라 했습니다. 문제 다시 읽어. 자, 이거 너무 중요한 문제. 이거 마지막이야.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x 땡땡하지. 무조건 문제에서 올해 물어보거든. 근데 얘는 무조건 작년으로 가. 작년 기준으로 가야 돼. 학생 수잖아. 학생 수 진짜야. 학생 수는 무조건 작년으로 가야 돼. 작년. 알겠어요? 그래서 x를 뭐라고 할 거냐면 작년 남학생 수라고 할 거야. 작년 남학생 수. 무조건 작년으로 해야 돼. 애들 알겠죠? 무조건 작년으로 해야 돼. 잘 보세요. 그러면 내가 작년 여학생 수 구할 수 있어요. 여학생. 어떻게 해요? 작년에 전체 학생 275명이었지. 그러니까 275명에서 남자 빼면 걔가 작년 여학생 수야. 오케이? 이거 이렇게 얘가 기본 세팅이야. 이렇게. 아이고. 이만큼이 기본 세팅이에요. 이해돼요? 잘 봐. 분명히 잘 보라 했어. 칙 세운다. 작년에 비해서 남학생이 몇 프로 증가했대? 12% 증가했지. x 곱하기 100분의 12 증가했으니까. 오케이? 그럼 잘 봐. 여학생은 8% 감소했지. 그러면 여학생이 275명 빼기 x명이잖아. 8%가 8%인데 감소했으니까 빼줘야 돼. 걔가 몇 명이, 그 결과가 몇이야? 8명이 증가했으니까 플러스 8 이렇게 써주는 거야. 이해돼? 그럼 일단 계산부터 해보자. 그럼 자, 100을 곱하면 12x 빼기 100을 곱했어. 그러면 분배하면 275에다가 8을 곱하면 8, 5, 40 7, 8이 56 60 8, 2, 16 2200이네. 2200 더하기 8x는 800. 그러면 20x는 3000. 따라서 x는 몇이야? 150. 오케이? 그러니까 x가 뭐였어? x가 작년 남학생 수가 x잖아. 맞아요? 여기까지 궁금한 거 없죠? 그러니까 작년 남학생 수가 150인 거야. 근데 자, 다 지워. 올해 남학생 수를 물어봤죠. 작년 남학생 수가 몇 명이라고? 150이라고. 그럼 올해는 12% 증가했다며. 그럼 150에다가 몇을 곱해? 100분의 112. 그러면 약분 5로 약분하면 3, 2
56. 그러니까 몇이야? 168명이네. 아, 올해 남학생 수는 168명으로 다시 이렇게 구해줘야 되는 거야. 이해돼? 자, 이거 마지막이야. 다시 전체 다시 잘 봐. 잘 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학생 수 문제 있죠. 학생 수 문제는 무조건 올해 남학생 수를 물어봐. 대부분. 올해 사람 수 올해. 그래서 X는 무조건 뭘로 해야 돼? 작년 남학생 수예요. 작년 남학생 수. 작년 남학생 수. 오케이? 그럼 선생님 하는 거 잘 봐. X를 작년 남학생 수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 275 빼기 X. 그쵸? 작년에 전체 학생이 275명 했으니까 얘를 작년 여학생 수라고 한다. 여학생.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가지고 다시 보자. 남학생이 12% 증가했지. 그럼 작년에다가 100분의 12만큼 증가했고, 여학생은 275 빼기 X인데 몇 프로 감소했어? 100분의 8% 감소했으니까 빼주는 거야. 그랬더니 전체 몇 명이 증가했어? 8명이 증가한 거.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알겠죠? 지금 이 식이 뭐냐면 요 식이 남학생이 증가한 남학생 수고, 요 식은 감소한 여학생 수. 그 차이 감소했으니까 빼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몇 명이 늘었어? 8명이 늘었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모든 항에 100을 곱해서 어떻게 했다고 할까? 12x 빼기 2200 더하기 8x가 800. 100을 다 곱했으니까. 그래서 20x가 몇이 되는 거야? 3000. 따라서 x가 몇이 된다고? 150. 근데 얘를 답이라고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왜? 우린 물어보지 않는 걸 x로 놨어. 왜? 물어보는 건 올해 남학생 수인데. 다시 우리가 물어보는 건 뭐야? 물어보는 거는 올해 남학생 수인데 우리는 뭘 x로 놨어? 작년 남학생 수를 x로 놨잖아. 몇 명으로 나왔는데? 지금 150명 나왔는데. 오케이? 그럼 얘를 다시 계산해서 150에다가 12% 증가했으니까 100분의 112. 얘를 계산했더니 0하고 0 없애지고 5랑 3, 2. 얘랑 하면 56. 몇이야? 168명이라고. 그래서 올해 남학생은 몇 명이라고? 168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이해돼요? 여기까지 궁금한 거 없죠? 와, 이거 막판에 이게 그러니까 원가 전가 문제잖아. 이거 좀 헷갈려. 오케이? 진짜 꼼꼼히 봐야 돼. 선생님이 왜 끊어서 하는지 알겠죠? 원가 전가. 그 다음에 여기 증가 감소. 특히 학생수는 푸는 방법이 어떻게 돼 있다? 정해져 있다. 푸는 방법 정해져 있다. 알겠죠? 자, 다음 시간 이제 과부족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잘 봐. 여기 거속시 이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소금물. 여기 소금물도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가 핵심이야. 알겠어요? 자, 다시 한번 최종 정리. 여기 활용은 뭐라고? 활용은 문장을 식으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가장 중요한 거 x값을 지정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해. x값을 지정. 근데 물어보는 걸 x로 두는 경우도 있고 물어보지 않는 걸 x로 두는 경우도 있죠. 그쵸? 금방 학생수처럼 학생수. 그 나머지 대다수는 다 물어보는 걸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 그쵸? 이거는 그 문제 보고 본인이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항상 뭐부터 해야 된다고? x땡땡에서 이거부터 지정해야 되고, 식 안 쓰기 시작하면, 처음부터 식을 안 쓰기 시작하면 얘는 진짜 수학 못할 거야. 진짜야. 알겠죠? 식 꼭 써주셔야 돼. 식.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식을 꼭 써주셔야 됩니다. 숙제 검사할 때 식 검사까지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다시 A단계 꼼꼼하게 한번 보고, 부탁인데 어떻게 풀냐면 먼저 대표형을 꼼꼼하게, 대표 유형 먼저 이렇게 꼼꼼하게 한번 풀어봐. 대표 유형 이렇게 해서 넘겨서 이거 꼼꼼하게 풀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한 문제씩 풀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리고 식 못 쓰겠으면 무조건 얘기하고, 모르는 문제 있어도 얘기하면 선생님이, 지금 우리가 유형 여기 9번까지, 여기 1015번까지가 숙제잖아. 오케이? 여기까지 궁금한 거 있으면 꼭 물어보세요. 알겠죠? 그리고 모든 문제 x땡땡 이거 있는지 검사할 거예요. 모든 문제 x땡땡 이렇게 있어야 돼. x땡땡. 알겠죠? 본인이 푼 문제는 모두 다 x땡땡. 알겠죠? 자, 이상입니다.